분담금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 벌어진 갈등으로 300여 세대가 내 집을 두고도 못 들어가는 떠돌이 신세가 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봄철 화재 사고는 절반 이상이 담뱃불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인데요. 이슈앤피플에서 화재 원인과 대응 요령 짚어보겠습니다. 은평구가 진로 진학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평구는 명품 교육 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장학기금을 2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확대하고 장학금 선발 인원도 기존보다 20여 명 많은 80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입주민들의 입주를 물리적으로 막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네,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까지 전체 299세대가 내 집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떠돌이 신세가 된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양천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정문이 컨테이너 박스로 막혀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도 마찬가지. 시공사가 아파트 출입을 막은 겁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공사가 이렇게 아파트 입구를 막으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이제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임시 거처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도 저희지만 이제 아이들도 많이 좀 불안해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떠돌이 생활 중이에요. 입주 금지 사태를 부른 건 공사비 갈등입니다. 시공사는 최근 조합에 세대당 8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는 건데 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과 시공사의 팽팽한 갈등은 일반 분양자들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전체 299세대 중 일반 분양은 153세대. 입주일에 맞춰 기존에 살던 집까지 정리했는데 입주가 막히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삿짐을 외부 창고에 보관한 채 모텔 생활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사 비용도 2배로 들어갈 테고 보관 비용도 이제 하루하루 계산이 되더라고요. 모텔 비용도 마찬가지고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너무 답답한 상황인 거고.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를 막을 경우 소송을 통해 유치권이 위법한지 여부를 따질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일반 분양자들은 추후 계약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지금 입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입주하시려는 일반 분양자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통상적으로는 합의에 의해서 공사비 분담 비율을 정하고 빠르게 입주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양천구가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 결국 시공사와 조합 간 협의가 늦어질수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은평구가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진로 진학 사업을 시작합니다. 은평구는 오는 20일 대입 1:1 상담을 시작으로 진로 진학 지원 사업 운영 다양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학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은평구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와 입시 설명회를 열고 대학 입학사정관을 초청해 양질의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 초청 박람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지역 교육 통합 포털 사이트 은평 배움 모아를 통해서도 진로 진학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장학기금을 2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천구는 장학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개정해 2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장학기금을 25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선발 인원도 60여 명에서 80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동별, 학교별로 한정된 신청 인원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복지기관과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장학생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265명에게 1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주택과 시장, 또 공장이나 산 등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봄철 화재의 원인과 대응 요령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봄이 오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봄철 이렇게 화재 주요 원인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봄철은 건조하고요. 그다음에 추운 날씨 속에서 이제 따뜻해지니까 긴장감이 많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에 의한 그 봄철 화재가 그 봄철에 1만 4천여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약 6,600여 건, 53% 정도가 봄철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기적인 요인이 23%로 좀 두 번째로 높고요. 이런 순서로 이제 그 화재 발생 빈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그 부지에 의한 그 담배불 같은 경우는 전체 화재 건수 중에 약 4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것이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봄철인데요. 이런 그 봄철에 불씨를 방치한다거나 음식물을 또 산행이라든지 인근에서 그 뭐 쉴 수 있는 이런 인근에서 음식물을 조리한다거나 또는 그 쓰레기 소각, 농자재, 폐 농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소각에 의한 게 약 한 10% 정도 이런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봄철에는 화재 발생 비율이 야외에서 나는 그런 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등산이나 야외 활동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런 산행 중에는 아예 나이타 같은 불을 낼 수 있는 이런 물품을 소지하지 않는 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 폐자재나 이런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요. 이런 것들은 원래 소각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벌써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인근에 어떤 불이 쉽게 옮겨불 수 있는 그 가연재가 없는 곳, 또는 소화기라든지 하다못해 물통이라도 하나 준비해 두시고 소화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각 후에도 아예 흙으로 덮어버리든지 또는 물을 부어서 완전히 끄든지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불이 꺼졌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어떤 산불이나 기타 다른 그 화재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눈앞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불을 바로 꺼야 할지 대피를 먼저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있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을 한번 짚어주시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불이 나게 되면 불이야라고 크게 외쳐서 그것이 어디가 됐든 우리 집이 됐든 뭐 상가가 됐든 사무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불이야라고 외쳐서 빨리 인근 사람에게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그거와 병행해서 또는 그 다음에 119의 정확한 주소 또 알 수만 있다면 무엇이 타는지 불난 장소가 구체적이 어딘지 이렇게 정확하게 119에다 신고해 주시는 게 그 화재를 진압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났을 때 불 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명 안전이에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죽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을 끄는 것보다 빨리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건을 봐서 불을 끌 수 있으면 끄는 거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어떻게 화재 예방을 하면 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개인이라고 하면 우리 우리나라 사람 모두 다죠. 내가 있는 곳에서 만약에 불이 나면 그것이 어디가 됐든 직장이 됐든 집이 됐든 야외가 됐든 불이 나면 내가 어디로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약 30초만 생각하시면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집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우리 또는 사무실에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요. 없다라고 하면 구입하셔야죠.
그리고 구입해서 그냥 어디 안 보이는 데다 처박아 두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구입해서 현관이라든지 눈에 잘 보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다 꼭 비치해 두시는 게 구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하고 농촌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봄철 같은 경우는 도시임지에서는 이 산불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발생 빈도가 낮죠. 그래서 어떤 일상생활 중에서의 전기화재,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되고, 그 전기화재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어발 콘센트도 위험하지만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실질적으로 위험한 것은 전기가 흐르기 어렵게 하는, 전선이 꼬여 있거나 접촉이 불량하거나 전선이 노후화됐거나 이런 것들이 화재 원인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도심지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고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전기 부분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 농어촌 지역에서는 요즘에 산불도 많이 나는 시기고 들불도 많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주의에 의한 산불, 그래서 화학유 취급 관리, 논두렁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하거나 이런 거 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안 하시는 게 정답이고 하신다면 잔불을 확실하게 꺼진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이용재 교수였습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서울시가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요금 인상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좌절감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서울시 내 민자도로 4곳의 통행료를 올리는 내용을 담은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이에 우형찬 부의장은 서울시가 대출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통행료 인상이라는 요금 폭탄을 안겨주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우 부의장은 특히 신월 여의 지하도로의 경우 국회대로와 신월 IC의 상습 정체를 분산시키기 위해 만들었지만 재물포길 상부 공원화 사업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어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유료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료 도로는 대체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때문에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신월여의 지하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도로 선택권이 박탈된 채 추진하는 요금 인상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 수소차 충전소가 크게 부족해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이 기후환경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서울시 관내 수소차는 2,900대지만 충전소는 9개 구 13기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올해 충전소 신설은 6기로 지난해 9기보다 줄었고 내년에도 3기에 불과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27기가 신설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는 충분한 실태 조사를 벌여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 전등 교체를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오늘 17일까지 지원 대상 30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LED 조명 500개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다만 준공 연도가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시설, 리모델링 계획 등이 있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관내 학교 50여 곳에 협력 강사를 파견합니다. 양천구는 올해 문화예술, 창의체험 협력 강사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협력 강사 21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협력 강사들은 초등학교 30곳,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5곳에 파견되는데요. 올해 운영 과목은 미래교육, 생태환경, 국어 등 7개로 스피치, 공예, 드론 코딩 등 50여 개의 세부 분야로 나뉘어서 운영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